안녕하세요. 신혜농장입니다. 오늘은 사료 자동 급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자동 급여기는 이렇게 벌크통이라고 부르는 큰 흰색 통에 사료를 몇 톤씩 받아 넣으면 알아서 이 기계가 시간 되면 소들한테 사료를 급여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 벌크통이라고 부르는 거 밑에 구동부랑 호포가 달려 있어요. 호포라고 부르는 애 안에 보시면 이렇게 까베기처럼 생긴 스크류라고 하는 게 돌아가면서 사료를 내려주고 구동부로 사료를 이송해주면서 축사에 파이프가 한 바퀴 갔다가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사료를 넘겨주는 원리인데요. 벌크통 옆에 보시면 여기 컨트롤 박스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거는 사료를 넘겨줄 때 사용하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전원을 켜가지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고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계절이 바뀔 때 시간 설정을 다시 할 때 외에는 이 함체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 붙어 있는 게 비상시 사료를 뺄 수 있는 사료를 한 삽 정도 더 주고 싶을 수 있는데 지대로 받을 때는 삽으로 뜨면 됐지만 벌크로 받으시게 되면 안에서 조금씩 더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수동으로 요 토출구라고 부르는 곳에서 사료를 뺄 수 있는 부품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축사 안쪽으로 와보시면 보통은 입구에 시간 되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기계가 이렇게 한 세트가 붙어 있는데요. 이 기계도 지금 보이는 사진은 유압식 기계인데요. 모터 방식으로 시간 되면 자동으로 떨어뜨려주는 기계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모터로 사용한다는 건 커튼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축사에 감아주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스타촌 위에 소들이 밥 먹는 곳 바로 위에 빨간색 투명색 돼 있는 플라스틱 통을 계량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통에 사료가 담겨 있는 걸 위에 있는 와이어를 당겨줘야 뚜껑이 개폐가 되면서 사료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개폐시키는 뚜껑을 열어주는 걸 모터로 와이어를 감아주냐 아니면 유압식 기계가 실린더를 이용해 와이어를 당겼다 놔주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특정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여기 모터 방식이나 유압 방식이나 이거는 농가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모터는 좀 저렴하고 유압식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계량통에 보시면 눈금이 있습니다. 100g 단위로 눈금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6kg짜리 이런 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8kg나 10kg나 4kg 이런 식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보니 원하시는 키로수만큼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눈금에 따라 1번 소는 4kg 먹을 수도 있고 2번 소는 4.5kg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마다 다르게 눈금에 체크해서 계량 키로수를 설정을 해 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원하신 시간에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플라스틱 이게 꺾이는 부분에 축사에 들어가는데요. 한 바퀴 파이프 라인이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돌아오면서 축사에 트랙터나 이런 기계들이 중간 통로로 많이 다니다 보니 높이 올려야 되는 부분에는 이런 코너를 이용해서 높이 꺾어서 올라가서 한 바퀴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사료를 내려주는데요. 파이프도 아이언 파이프도 있고 스텐 파이프도 있는데 아이언 파이프는 가격은 저렴하겠지만 녹이 빨리 쓰는 단점이 있고 스텐 파이프는 녹은 잘 안 쓸겠지만 또 가격이 비싼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스텐이 좋아요, 아이언이 좋아요, 어떤 걸 선택할까요? 했을 때 뭔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예산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농장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요즘에는 스댄을 많이 하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댄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아이언으로 다들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한 7년 전부터는 스댄을 좀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요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신데 상황에 맞게 이렇게, 근데 기계 사료 주는 데는 뭐 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녹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급여기 사료를 떨어주는 컨트롤 박스가, 제가 좀 전에 바깥쪽 벌크통에 그 컨트롤 합체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라고 했던 이유가, 이 안에 붙어 있는 이 컨트롤 박스에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태블릿 PC가 들어가 있어서, 아니면 이걸 태블릿 PC가 아니고 그냥 타이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태블릿 PC를 많이 찾는 이유가, 여기에 뭐 몇 시에 사료가 떨어졌는지, 어디가 고장나면 어디가 고장이 났다라고 알림도 띄워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 있다 보니, 그래서 태블릿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만, 이것 또한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 그냥 해바라기처럼 생긴 이 해바라기 타이머를 이용해서 뭐 그냥 간편하게 타이머로만 설정을 해놓고 신경을 안 써도 사용을 충분히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뭐 태블릿으로 해서 그런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좀 전에 고장 났을 때 뭐 알림 같은 거 띄워주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뭔가 태블릿 하면 너무 정신없고 나 기계 아예 잘 모르는데,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예전 방식으로 타이머로 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농가 상황에 맞게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동으로 떨어뜨려 주는 기능이, 제가 모터 방식이랑 유압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거의 사용을 이거는 진짜 사용을 잘 안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100농가 중에 한두 농가 정도는 가끔 찾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간 되면 자동으로 사료를 떨어뜨려 주지는 않아요. 근데 위에 계량통에는 사료들이 다 차 있고, 알아서 감속기 와이어를, 기계가 당겨주는 게 아니고 와이어를 손으로 돌려서 당겨서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외국인 노동자분이 상주를 해 있다거나, 아니면 축사 바로 앞에 살고 계시는 집이 있어서 살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 가끔 이걸 원하시는데, 이걸 하셨다가 다시 자동으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이왕 하실 거 자동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사실 자동 급여기 말 자체로 자동으로 밥을 주려고 설치를 하는데 반자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말이 자동이지, 반은 자동으로 하지만 반은 수동 내가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되면 무조건 축사에 와서 밥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이면 전 개인적으로 자동으로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한 가지 사료도 먹일 수 있고, 두 가지 사료를 먹일 수도 있고, 세 가지 사료도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쓰는 건 이제 두 가지 사료를 먹이는 기계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그러고 잘 많이 사용하시는 게 한 가지 사료 먹이는 기준입니다. 세 가지 사료 먹이는 거는 제가 보니까 몇백 농가 중에, 아니요, 몇천 농가? 몇백 농가 중에 한 농가 있을까 말까인 것 같아요. 세 가지 먹이는 경우는 진짜 가끔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는 커버가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똑같은 축사 규모에 한 가지 사료로 급여를 하겠다라고 급여기 설치했을 때 1,000만 원이 나온다 치면, 똑같은 규모의 두 가지 사료를 먹인다고 했을 때 2,000만 원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계량통이라고 부르는 이 통이 한 가지 사료랑 두 가지 사료랑 했을 때 한 2,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고 밑에 내려오는 요 슈트라고 부르는 요 사료 떨어뜨려주는 요 부분도, 요 파이프가 한 가지를 먹이냐, 두 가지를 먹이냐, 세 가지를 먹이냐 상관없이 파이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여서, 그렇지만 위에 지나가는 파이프 라인은 이제 또 두 줄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벌크통 밑에 달리는
기계 세트도 또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한 1,600, 1,500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옆집은 뭐 소가 150 마리인데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설치를 했다더라. 근데 나는 소가 70 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한 70만 원, 80만 원 그 옆집 한 거랑 금액이 반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는 옆집이랑 차이가 많이 안 나냐라고 이제 뭔가 누구는 싸게 해주고 나는 비싸게 해주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게 규모가 클수록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게 농장이 크다고 해도 여기 기계가 벌크통 밑에 달리는 기계랑 시간 되면 자동으로 내려주는 여기 유압식 뭐 또는 모터식 이런 기계가 똑같이 한 세트가 들어가고요. 물론 파이프 길이나 뭐 여기 계량통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큰 기계들이 똑같이 한 세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축사가 크면 클수록 가성비가 좋고 작으면 작을수록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급여기 넣는 기준이 뭐 사실 소가 10마리만 있어도 농가분이 원하시면 놓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고 적어도 70마리, 100마리 정도는 있으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60마리, 50마리 정도 되면 그냥 좀 힘들더라도 손으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70마리 이상 넘어가고 100마리 정도 되면 제가 인건비를 계산을 해봤어요. 외국인 노동자나 뭐 헬퍼나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내 인건비를 따졌을 때 급여기를 보통 몇 년 안에 그 인건비를 다 뽑기는 해요. 근데 급여기를 한번 설치하면 적어도 10년 이상, 진짜 길게는 15년 넘게 사용을 하는데 축산 기자재 중에서 가성비가 아마도 제일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마리 정도 되면 이제 설치를 고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다 적으면 굳이 여기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소를 한 마리라도 더 사서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끝도 없어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우 카페라고 제가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를 넣어 놓을 건데요. 급여기 보조받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급여기를 설치하시려고 하실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진짜 이거는 추천하는 옵션이다 또는 이거는 굳이 필요 없다 아니면 신경 써야 될 것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그 카페에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기도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이버 카페에 많은 문의 남겨주시면 네, 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혜농장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신혜농장 함께 키워주세요.